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고 숨은 가빠오는데 그 순간 집에 혼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단 몇 분 안에 생명이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고만 있어도 생존 확률이 90%까지 올라가는 응급 대응법이 담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누군가는 이 정보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직접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던 분도 오늘 갑작스레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 꼭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현직 전문의 정태영입니다. 지금도 매년 수천 명이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쓰러지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은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얼마 전 76세 이정수 어르신이 아침에 혼자 집에 계시다가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은 단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전에 저희 건강강좌에서 배운 7가지 응급대처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만 떠올리시나요? 실제로 심장마비는 훨씬 더 조용하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엔 가슴이 눌리는 듯한 묵직한 통증에 있고 10에서 30분 내에 왼팔 저림이나 턱이나 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 식은땀, 머지럼증, 구역감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신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이 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즉시 의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 흡연자 또는 흡연 경험이 있으신 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가족 중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심장마비 발생률이 평균보다 3에서 5배 높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만 되어 있으면 생존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첫 번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기, 쓰러짐 등으로 2차 부상 방지하고 체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경우 아스피린 100mg 씹어 먹기. 아스피린은 씹어야 흡수가 빠르고 피덩어리를 더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 있는 분은 생략하세요. 아스피린이 없으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스피린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으시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119 신고 플러스 정확한 주소 전달. 의식이 흐려지기 전 119에 전화해 주소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소, 나이, 이름, 성별과 증상을 얘기하고 상황실에서 더 물어보는 사항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현관문 미리 열어놓기 혹은 비밀번호 열쇠, 위치 노출. 현관을 미리 열어놓거나 119 통화 시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미리 알려주세요.
구조대가 문을 열 수 있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 후 의식을 잃었을 경우 시간 낭비 없이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해요. 5번째, 몸을 45도 세워 앉고 다리는 약간 올리기. 힘들더라도 절대로 눕지 말고 앉아 계세요. 등바디를 약간 세우고 기대에 앉아 다리를 쿠션이나 베개를 받아 올리고 가능하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놓으세요. 누우면 폐에 물이 차기 쉽고 어지러워집니다. 6번째,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 발송. 전화통화는 삼가하세요. 말하는 것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문자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7번째, 4초 들숨, 6초 날숨 반복하는 복식, 호흡하기. 복식 호흡으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피를 잘 돌게 해주세요. 심박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불안한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7가지만 기억해두고 대처하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생존 확률을 90%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정수 어르신은 이 7단계를 기억하고 있었고 단 4분 안에 모든 응급 조치를 스스로 마쳤습니다. 결국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응급조치 덕분에 심장 손상이 최소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당황해 운전해서 병원 가려던 한 어르신은 중간에 의식을 잃고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비의 차이는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생존율 높이는 이 4가지 습관을 평소에 실천하세요. 첫 번째는 현관, 비밀번호가 크게 적힌 A4 용지를 집, 안 곳곳에 배치해두고 빠르게 문에 붙여보는 연습하세요. 꾸준히 하면 몸에 이거 1분 이내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응급 기능은 미리 배워놓고 연습해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실 텐데 휴대폰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눌러 119에 자동 신고를 할 수 있고 잠금화면에서 긴급 전화를 통해 119 혹은 미리 등록한 가족에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단축 기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혈액형 등의 의료 정보도 저장해 놓을 수 있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구급대원과 의료진들이 즉시 확인하여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긴박한 상황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를 깨워 물어볼 수도 없고 알러지 여부나 약 복용 여부를 폰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생존 확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세 번째, 본인의 병원 정보 및 응급 연락처를 잠금 화면에 저장해 놓으세요. 구급대원들의 빠른 조치를 도와줍니다. 네 번째, 냉장고에 오늘 배운 응급 수칙들을 이렇게 적어 부착해 놓고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아스피린도 집에 항시 구비해 놓고 응급 수칙 옆에 하나를 붙여 놓으세요. 1번 의자에 앉기, 2번 아스피린 씹기, 3번 119 신고, 4번 현관문 열기, 5번 45도 기대에 앉아 다리 올리기, 6번 가족에게 문자, 7번 복식 호흡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아스피린을 준비하고 휴대폰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계신 부모님, 형제자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분들은 이 순간 댓글에 심장마비 이길 수 있다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닌 여러분들의 다짐이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